고속철도 KTX가 오늘 시승식을 갖고 첫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시승을 거부하고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새만금이 첫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무규제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전라북도의 정부 설득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난 전북발전연구원이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 주얼리 R&D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주얼리 협동조합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 KTX의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고레일은 신형 KTX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는 시승식을 거부하고 KTX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호남고속철도를 달리게 될 신형 KTX입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니터에 시속 300km를 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코레일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KTX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 승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경부고속철도보다 요금이 비싸고 운행시간이 더 걸린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운임과 승객 수요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에서 운임을 할인하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차별 없습니다.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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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KTX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시승식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된 뒤 정부가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경부고속철도 KTX보다 훨씬 많은 KTX가 광명역과 오송역 등에 정차하면서 운행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며 호남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호남인과의 약속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호남선 열차가 원안대로 시간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운행 계획도 즉각 수정할 것을. 전라북도의회는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어서 호남고속철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홍창용입니다. 비싼 요금과 긴 운행시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예매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예매율을 보면 호남선과 전라선 모두 8.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개통일이 다가올수록 예매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낮은 예매율의 한 원인이 비싼 요금과 긴 운행시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첫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고용과 출입국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희망한 무규제와는 거리가 멀어 새만금의 빠른 개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를 열어 새만금을 첫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새만금의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한도는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통관 절차가 줄어듭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추천서만 있으면 90일 동안 단기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새만금 내 위안화 결제가 추진됩니다. 감정가의 75%로 매립지를 살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새만금이 규제 특례의 첫 사례라며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특례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규제 특례 지역의 의미가 있지만 당초 기대한 무규제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무규제 수준이 아니라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물론 인천과 평택 등 국내 도시와의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이 무규제화, 이 청정 제로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규제 특례 지역이 효력을 내려면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남은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설득에 한계를 보여 무규제보다 부족한 규제 특례 지역을 얻어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액이 1조 6,41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택지 분양과 상가 건물 취득세가 크게 늘고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1조 6,417억 원의 지방세를 걷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보고서 표절을 없애고 비상근 위촉연구원제를 폐지하는 등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지급된 위촉연구원 인건비 10억 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빠졌고 내외부 통제 기능이 부족해 쇄신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멋대로 쓰고 보고서의 수치를 조작해 비난을 받은 전북발전연구원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발연은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유사율을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진실성 조사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실적 평가에서 2번 연속으로 2등급을 받는 연구원을 퇴출합니다. 34개인 법인카드는 13개로 줄이고 법인카드에 유흥주점과 일반주점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연구원이 불필요한 대외 활동을 하면 인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 10억 원을 준 비상근 위촉연구원의 경우 단순한 폐지에 그쳤습니다. 이미 지출한 10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해 말뿐인 혁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회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연구 결과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제 기능이 부족하고 기초이론 연구가 부실하다고 우려합니다. 내외부 통제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연구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기초 및 이론 연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싹 빠져 있어요. 전라북도는 25억 원에 이르는 전발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발연에 회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구도심의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전북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은 모 아파트 건립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조례에 폐지안을 냈지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건축 심의가 유보된 다가동의 36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주얼리 R&D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주얼리 협동조합이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통기업들의 이전이 지연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18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익산 주얼리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주얼리 패션 유통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도금장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도금장 운영에만 1년에 12억 원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전을 약속한 23개 유통기업 가운데 8개 기업만 입주하면서 도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얼리 협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위탁 운영은 힘들다며 익산시의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합에서 비용 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 위탁을 않고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얼리 연구센터의 도금장 운영을 떼어내 주얼리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복귀를 약속했던 주얼리 업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어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부담 형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방식을 좀 그분들하고 운영 방식을 좀 절충을 해서
취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중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지연된 데 이어 주얼리 연구센터까지 흔들리면서 한때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유통기업 유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30곳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장, 인쇄물, CI 등 4개 분야의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283개 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JB금융지주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맞춰 자회사인 JB자산운용 본사를 전주로 옮깁니다. JB금융지주는 연기금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정책에 맞춰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JB자산운용의 본사를 전주로 이전하기로 하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여자복싱협회 패더급 챔피언 우지혜가 이번 주말 전주에서 3번째 방어전을 치릅니다.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가 개막해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제여자복싱협회 패더급 챔피언 우지혜가 1년 만에 링에 오릅니다. 우지혜는 이번 주말 전주에서 세계 랭킹 3위 태국의 참난킷을 상대로 3차 방어전을 갖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면 세계여자복싱협회 챔피언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이번 전주에서 타이틀 매치를 꼭 멋지게 승리해서요.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 꼭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라이트 플라이급 김단비는 같은 날 여자국제복싱연맹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JTB 전주방송은 이날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전국 초중고 축구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호남 전북 권역에서는 34개 팀이 출전해 오는 9월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모두 170여 경기를 갖습니다. 전국의 권역별 상위팀은 오는 10월 왕주왕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경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진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중 펜싱부가 제44회 회장기 전국 선수권대회 4부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리중은 오는 5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봄철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전주시는 색장동에 45억 원을 들여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중인동 완산체련공원에는 유소년 전용 축구장 4곳을 연말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또 전미동 하수처리장에 동호인 야구장을 완공하고 실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시작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군산대 동아시아 학부 교수와 학생 등 50여 명이 학과 운영비와 성금 등을 모아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군산의 저소득층 5가구에 연탄 400장씩 모두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